자, 교재는 33페이지 맨 아래 가시면 괄호 6번에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공부할 거 이제 이거 하나하나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이게 쉽습니다. 볼게요. 시험은 당연히 다른 조건은 뭐하다? 일정하다. 그걸 주는 이유는 이 수많은 요인들이 수요로 변화시킬 건데 조건은 주지 않고 시험을 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묻는 거예요. 자, 다른 게 일정하고 인구 유입이 늘면 그럼 아파트의 수요는 뭐 한다? 증가. 어디로 이동? 우측이동. 이렇게 묻는 겁니다. 소득이 향상되면 수요가 뭐 한다? 증가. 어디로 이동? 우측 이동. 쉬워요. 금리 내려가고 세금 부담 적어지면 아파트 수요는 뭐 한다? 증가. 어디로 이동? 우측.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금리 인상되고 거래세 인상되면 수요가 감소한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다. 그럼 유의할 게 이제 소득 대체제 보완제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자, 소득부터 보러 갈 겁니다. 자, 여러분의 소득이 향상이 되면 아무래도 해당 재화의 수요가 증가될 수 있죠. 소득이 향상되면 재화의 소비가 뭐 할 수 있다? 늘 수가 있다. 그럼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니까 이런 재화를 정상재 혹은 우등재라고 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이니까 이런 재화를 뭐라고 한다? 정상재.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대요. 자, 여기 봅니다. 책 봐드릴 거니까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이제 반대로 감소할 수도 있대요. 그러면 정상재라고 쓰면 돼야 안 돼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열등재 혹은 하급재라고 합니다. 절대적 개념은 아니고 상대적입니다. 자, 여러분의 소득이 향상되어서 맥주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대신 소주의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면 맥주는 뭐가 되고 정상재, 소주는 열등재. 부동산 갑니다. 이 지역의 소득이 향상되어서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늘어나는 대신에 아파트의 소비량이 감소하면 단독주택은 뭐가 되고 정상재. 그러면 여기 아파트는 열등재. 절대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소득의 증가로 D제로가 언제나 우측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까? 소득의 증가로 D제로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면 수요가 뭐했다? 증가했다. 그런 재화를 정상재. 그럼 소득의 증가로 D제로가 좌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수요가 뭐했구나? 감소. 그런 재화는 뭐라고 한다? 열등재. 시험은 대다수 그럼에도 정상재라는 조건을 주고 물어보니까 특히 열등재라고 주는 경우는 없어요. 정상재라고 주면 소득이 증가되면 곡선 어디로 이동? 우측 이동. 소득이 감소하면 어디로 이동? 좌로. 이렇게만 대응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교재 한 장 넘겨보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인구 수입에 내가 처음 하는 거니 한번 봅시다. 기억 지문.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이 늘거나 가구 분리 등으로 세대 수가 늘어나면 부동산 수요가 뭐 한다? 증가. 그럼 어디로 이동? 우측 이동. 그러니까 점의 이동이라고 쓰면 안 돼. 지금 수요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곡선 자체를 보고 있고. 2번 갈게요. 소득의 변화. 2번에 기억 지문 가지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했으면 그런 재화를 정상재, 우등재라 한다 했잖아요. 끊고 반면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런 재화를 열등재 또 뭐라고 한다? 하급재다. 시험에 그게 뭐냐고는 안 묻습니다. 근데 용어 정리를 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야. 내려갑니다. 니은. 소득 증가로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였다면 수요가 뭐했구나? 증가했다. 그러니까 뭐가 되고요? 정상재이고. 끊고 소득 증가로 곡선이 좌로 갔으면 수요가 감소했죠? 그럼 그런 재화를 뭐라고 한다? 열등재. 개념은 중요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럼 내려와서 동그라미 3번은 별표가 하고 대체재 가격의 변화가 나오죠. 칠판 보겠습니다. 자, 묻고자 하는 건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보완재와의 가격 변화로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 시간에 대체재라는 표현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죠. 또 그새 기억이 없으면 안 되는데 대체재가 뭐였어요? 정의 좀 하세요. 대체재란 대체한다, 바꿨어도 효용이 유사한 재화. 다시 콜라하고 뭐다? 사이다. 자, 다시 물어요. 이제 그러면 아파트하고 빌라는 원칙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 없어요? 제가 원론을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 우리 공부했다.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뭐는 가능하다?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원칙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거용으로 뭐는 가능하다?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대체제는 뭐가 될 수 있다? 빌라가 될 수 있다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빌라 가격이 상승한대요. 빌라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여기서 고민하면 안 돼. 맨 앞에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게 몸에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빌라 가격이 오르니까 빨리 빌라를 사야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기본기를 정리를 못하면 답을 못 찾는 결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소비자는 비싸면 산다, 안 산다? 당연히 안 산단 말입니다. 그럼 빌라의 수요량 뭐 하고 감소하고 여기까지 문제 없죠? 또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물어봐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 변했어,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안 변했는데 얘가 비싸지는 바람에 아파트의 상대적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공감하시겠어요? 그럼 뭐 사면 돼요? 아파트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빌라를 사고 싶었던 건데 빌라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빌라의 수요를 아파트로 뭐 했다? 대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잡하게 묻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 여러분이 만나요. 음식 드실 때 식당 가서 같은 가격이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죠. 효용이란 말입니다. 그럼 같은 효용이면 가격이 비싼 거, 싼 거. 그게 합리적 소비자 선택이다. 같은 효용인데 비싼 거 먹으러 가면 합리적이에요? 도라이에 도라이. 그게 기본기를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라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별것도 아니다. 아파트의 대체광이는 빌라 가격이 오르면 빌라의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감소하고 이게 원인이잖아요. 그럼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증가. 어디로 이동? 이게 아파트니까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이동.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풀어갑니다. 자, 아파트와 여러분 작년에 오래 물어봤던 거예요. 대체 관계에 있는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한다. 이 뒤에 보지 말고요. 앞에를 먼저 봐요. 자, 대체 관계에 있는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죠. 얘부터 살 거야, 안 살 거야? 고민하지 말고 비싸면 산다, 안 산다? 단독주택의 수요는 뭐 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이게 원인이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 수요는 뭐 한다? 증가. 어디로 이동? 우측. 그럼 이 시험을 낼 때는 문제 조건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격으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빼버리고 이렇게 수요를 물어보기도 해요. 대체 관계에 있는 단독주택의 수요가 감소하면 아파트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외우신 분들은 놓친다. 그래서 정확하게 풀고 가는 겁니다. 시험장 요거 안 줘요. 요 말은 되게 대체 관계에 있는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 사요, 안 사? 수요는 뭐 하고?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 수요는 뭐 한다? 증가. 다시 대체 관계에 있는 단독의 수요가 감소하면 아파트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대체 관계면 어느 한 재와의 수요가 감소하면 다른 재와 수요는 뭐 하고 있다? 증가하는 걸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뭔지 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풀어가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바꿔서도 효용 유사한 재화를 뭐라고 한다? 대체제 하더라는 얘기. 시험장에는 해마다 묻습니다. 해마다.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어려운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고요. 자, 마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보완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보완제도 합시다. 보완제는 협동제라고 합니다. 또 용어 정리를 해야 될 거니까 이 부동산에는 보완제는 없어요. 근데 있다라고 놓고 묻습니다. 한 재화만 소비하는 것보다 A, B 두 재화를 함께 소비할 때 어떻게 소비할 때요? 함께 소비할 때 주관적인 만족, 효용이 높아진다고 느끼면 두 재화를 보완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역시 절대적 개념은 아닙니다. 자, 삼겹살 구워 드실 때 소주를 같이 마시면 나 매우 행복해 이렇게 느끼면 삼겹살과 소주는 뭐란 얘기예요? 보완 관계다. 다시 블랙커피를 드실 때 너무 쓰니까 설탕을 한 스푼 타서 마시면 매우 해피해 꿀 떨어져 이렇게 느끼면 무슨 관계? 보완.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 겁니다. 자, 묻습니다. 그러면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 맛이 안 맞아요? 고민하면 안 돼. 왜 그러지 하면 비싸면 산다, 안 산다? 그럼 커피의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감소하고. 같이 갈 수 없죠? 그럼 설탕의 수요도 뭐한다?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금방 보입니다. 대체 관계와 보완 관계가 결과가 동일하면 시험에 물을 리가 없어요.
다르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는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반대로 보안관계는 수요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문제는 여기에 뭔지 내 걸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공부를 풀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쓸 때 함께가 포인트예요. 함께 수요 증가하고 함께 수요가 뭐 한다? 감소하더라. 해볼 겁니다. 자, 아파트와 보안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했어요. 그럼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물으면 뒤에 보지 마시라 그랬어요. 앞에를 보라고요. 보안재 가격이 하락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안 사? 가격이 이 뒤에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격이 하락했지요. 그럼 수요량 뭐 한다? 증가한다. 그게 원인이잖아요. 그럼 해당 아파트 수요도 뭐 한다? 증가한다.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기가 중요하다.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싸면 산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 뭐 하고? 증가하고. 그럼 아파트의 수요도 뭐 한다? 증가. 이거 어디로 이동 그러면? 우측으로 간다. 그러니까 시험장에는 그러면 보안제도 물어보긴 했습니다만 자주 안 묻습니다. 자주 안 묻는 이유는 부동산이 없어요. 없는데 괜히 내면 시험에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시험은 거의 90% 이상 대체제 위주로 묻습니다. 그럼 이것만 잘 정리하면 얘도 당연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와 동일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겠냐고 수없이 많은 요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물어보기는 제한되는 거니까 주로 이런 거 위주로 언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물었던 표현, 자,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점의 이동이라고 하면 안 되지. 가격이 하락하면 점의 이동. 가격 하락 예상이 있으면 곡선 자체 수요가 뭐 한다? 감소한다. 이거 다시. 앞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대요.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감이 있다면 아파트의 수요는 뭐 한다? 증가. 다시. 가격 상승 기대감이라고요.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대요. 살 거 안 살 거예요? 사야 돼. 또 왜 고민을 또 해? 기대감이 있으면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그렇죠? 그럼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면 수요는 뭐 한다? 감소. 뭐다? 곡선 자체 이동. 그러니까 가격 상승 하락과 상승에 대한 기대감, 하락은 같은 하락 예상은 아니잖아요. 가격 하락 예상되면 수요가 뭐 한다? 감소한다. 곡선 자체 이동. 어디로 이동?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가격이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뭐하고? 감소하고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다시 하락에 대한 예상이라고 했잖아요. 하락 예상이니까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 요인이죠. 분위기 아직 정리 안 된다.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 요인이잖아요. 곡선 자체 이동, 어디로 이동? 좌하형 이동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곡선상의 점이동은 하나밖에 없던 뭐다?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고 나머지 것들은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곡선보다 자체가 이동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는 이 대체제 관계된 것은 자꾸 나오니까 제대로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책 확인합니다. 3번의 기억은 쭉 풀어 써놨으니까 여러분 읽으시면 되고 니은 볼게요. XJ, YJ가 대체의 관계에 있다라고 했죠. 님 보고 있어요. 그럼 XJ 가격이 상승하면 괄호 안에 XJ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감소. 왜 감소해요?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게 원인입니다. 끊고. 그로 인해서 YJ의 수요가 뭐했다? 증가. 그럼 어디로 이동? 우측 이동. 그래서 즉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재와의 수요가 감소하면 그로 인해서 해당 재와 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가 있잖아요. 반대로 움직인다고 외우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주로 묻는 표현이 디귿이에요. 아파트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의 수요는 당연히 뭐하고? 감소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원인. 그로 인해서 해당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증가. 어디로 이동? 우측. 그 디귿을 딱 별표하세요. 디귿으로 이제 많이 앞으로 연습이 들어갈 겁니다. 35페이지가요. 보완제 가격으로 갑니다. 사이드 보조단 가서 커피와 설탕처럼 한 상품씩 따로따로 사용할 때보다 어떻게 할 때요?
함께 소비할 때 효용이 높아지면 두 재화를 무슨 관계? 보완 관계라고 합니다. 용어 정리했던 거고.